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3월 8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사직 대상이 되는 자와 관련 내용을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르신과 장애인, 거주불명 등록자 등에게 보다 알기 쉽게 재보궐선거 정보를 알려주는 특집 안내 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거연수원은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선거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소책자와 이북, 동영상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개발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가 제출한 회계보고를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중앙당 후원회와 제21대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내역을 공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 등을 위해 선거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23명의 선거자문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는데 잠시 후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재보궐선거일 전 30일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월 8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3월 8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 이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직 대상이 되는 자는 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임원,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여변초 생산협동조합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신문, 전기간행물, 방송사업을 발행 경영하는 자와 상시 고용되어 편집, 제작, 취재, 집필,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 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대표자 등입니다. 사직 대상이 되는 자가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만약 사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사직 기한 안에 사직하지 않고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무효가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봅니다. 한편 국회의원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2월 28일 이전에 거론 통지를 받은 때에는 오는 4월 7일에, 3월 1일 이후에 거론 통지를 받은 때에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서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위해 특집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 장애인, 거주불명 등록자 등을 위한 안내 페이지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소개합니다. 오는 4월 7일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등 전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르신과 장애인, 거주불명 등록자 등에게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안내 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르신, 장애인, 거주불명 등록자 등을 위한 재보궐선거 안내 페이지에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 관한 동영상 등을 게재하고
그림 등을 이용해 쉽게 설명한 투표 안내 리플릿과 투표 가이드북 등을 실었습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수어 투표 안내 영상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거주불명 등록자 등을 위한 재보궐선거 안내 페이지는 향후 후보자 정보, 투개표 정보,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 찾기, 내투표소 찾기 등의 정보도 제공할 예정인데요. 어르신, 장애인, 거주불명 등록자 등을 위한 재보궐선거 안내 페이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우측 배너를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선거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 배부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청소년의 선거 정치 참여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용 재보궐선거 교육 콘텐츠를 제작, 배부합니다. 이번에 제작, 배부하는 청소년용 재보궐선거 교육 콘텐츠는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만화 및 이북, 동영상 형태로 제작하여 청소년의 선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거연수원이 제작, 배부하는 청소년용 재보궐선거 교육 콘텐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라는 만화 소책자와 재보궐선거 선거개요, 선거운동 방법, 정책 공약 알아보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북을 제작, 배부합니다. 특히 이북은 PC와 모바일용으로 제작하여 청소년들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도 쉽게 선거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골든차일드와 함께하는 아는 선거는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는 15분 내외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선거연수원 유튜브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이 만든 재보궐선거 교육 콘텐츠는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시 활용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안팎 청소년에게 홈페이지나 학교 이알리비 등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기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보고를 해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2020년도 중앙당 후원회와 제21대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내역을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도 중앙당 후원회와 제21대 국회의원 후원회의 모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4개의 중앙당 후원회는 총 64억 3,300여만 원을 모금했고 300개의 국회의원 후원회는 총 538억 2,40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중앙당 후원회 중에서 정의당이 18억 4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고 진보당 10억 2,500여만 원, 열린민주당 6억 4천여만 원, 더불어민주당 6억 2,100여만 원, 우리공화당 6억 600여만 원, 국민의힘 4억 9,700여만 원, 자유의 새벽당 3억 5,900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1억 7,900여만 원으로 2019년 평균 모금액인 1억 2천여만 원에 비해 5,900여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후원회를 둔 제20대 국회의원이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우 평년 모금 한도액 1억 5천만 원의 2배인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총 74개로 나타났는데요. 정치자금법은 후원회가 신용카드, 예금계좌, 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모금액을 다음 연도 모금 한도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정당 및 후원회 등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중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단체의 불법 후원금 기부, 기부 강요 알선,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 부정 지출, 후원인의 연간 기부 한도 초과 등을 집중 조사하여 위법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정치자금 범죄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제보자는 법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다면서 깨끗한 정치 후원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이소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 등을 위해 선거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23명의 선거자문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16일 총 23명의 선거자문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습니다. 선거자문위원회 위원은 선거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 본인의 승낙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데 모두 30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이들 선거자문위원회 위원은 각종 선거 및 투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앙양 등 계도 홍보에 관한 사항, 정치관계법제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정책정당 육성 및 정책선거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하는데요. 연 1회 정례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외에도 임기 만료에 따른 공직선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준법선거, 소통참여, 법제선진화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선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답니다. 오늘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이소민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최근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 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허용됐습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제외하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전화 선거운동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 전화 걸기를 금지하고 일상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인 의사표시 방법인 ARS 자동전화 등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 시스템 전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송수화자 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시스템에 전화번호를 사전에 입력해두면 기기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사용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자동전화 걸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 전보, 모사 전송, 그 밖의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상시 허용하고 있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송신이란 주로 전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전신이나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따위의 신호를 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녹음된 선거 정보를 송신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거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전화 걸기 시스템을 설치한 전화는 공직선거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 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해당합니다. 또 법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 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제한한다고 별도로 규정한 것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라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 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특별히 제한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일반인이 자동 전화 걸기 시스템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 전화 걸기 시스템을 설치한 전화는 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 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제한되고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사무소에서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만약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예비 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의 키워드는 예비 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입니다. 4월 7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보궐선거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 기간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2004년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이 정한 서류와 기타급을 제출하고 등록 신청을 하면 예비후보자가 될 수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비교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 모두 공통적으로 선거법상의 자동 동보 통신을 제외한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하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의 전화를 이용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와 5개 집회에서의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 선임 가능 인원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으면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는데요. 반면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를 준비할 용도의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지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고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유급 선거사무원을 두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송하거나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입후보 예정자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자우편 및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우편을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송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있고 시장이나 거리 등 공개 장소를 방문해 명함을 주거나 인사,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매 세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 별납의 방법으로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는데요. 예비 후보자가 아닌 입후보 예정자 또한 선거 이전 180일부터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세요? 예비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가 아닌 입후보 예정자가 각각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셨죠?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꼭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알림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의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3월 5일 오후 2시 서울선관위 회의실에서, 부산시 선관위는 3월 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선임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요.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사무 제한 금지 규정 및 정치자금 사무 등을 중점 안내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3월 11일 2021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개최하는 이번 정당정책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등이 참석합니다. 2021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는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 KBS와 MBC에서 생방송되고 한국선거방송에서 녹화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유권자 주제 질문 공모를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유권자 주제 질문 공모를 통해 3월 17일까지 작성,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기탁금 기탁자에게 감사문을 발송합니다. 감사문 발송은 정치자금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과 자발적 재기탁을 유도하고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 문화를 통한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데요. 기탁금 기탁자 대상 감사문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 특집 홈페이지와 어르신, 장애인, 거주불명 등록자 등을 위한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페이지들은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재보궐선거 관련 특집 웹페이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